불쏘시개 막 뜨겁게 달아오르게끔 하려는 소재가 너무 많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공공재개발 발표 이후에 매물 사라지고 호가 껑충 뛰었다는 얘기인데요. 서울, 강북, 5구 등 후보지 8곳에 매물 있나요? 라는 매수 문의가 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세대 연립거래가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한 상황이고요. 지분 꼬개기를 위한 빌라 신축이 급증하고 있고 입주권 안 나오는 물딱지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지난해 공공재개발 추진 소식에 이미 호가가 1억 원가량 올랐는데 선정 이후에는 집주인들이 그나마 있던 매물까지 모두 걷어들였다고 합니다. 대기 인원만 20명이 넘는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서울 다세대 연립주택의 매매 건수가 2107건으로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 건수 1633건보다 무려 474건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 외에도요. 흑석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공공재건축을 안 하겠다라는 일종의 포기 가능성을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식이라든 재개발 사업에는 속도를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재개발 인근의 아파트 가격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는 이런 추세인데요. 공공재개발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지만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수는 가능한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물딱지, 입주권 관련된 얘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재개발 관련된 가능성이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니 신축 빌라를 지어서 지분 쪼개기를 하는 거 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의 권리 산정일은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떠나 사업 공모일 지난해 9월 2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지난해 9월 20일 이후 신축된 건물을 매수하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시세보다 싼 감정평가 금액대로 팔아야 한다는 뜻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약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재개발구역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거고요. 인근 지역까지 번져가고 있다. 아파트 거래량보다 연립 빌라량의 거래량이 많다. 그리고 물딱지, 입주권 안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이슈들을 또 몰고 올 내용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장님? 내용이 많았어. 그리고 마지막에 해주신 내용은 엄청 복잡한 내용이라. 그렇지. 네, 별별 수다에서 얘기하기엔 좀 한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재미도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런가? 네. 그리고 이거 얘기하면, 이제 그거 산 사람들은 또 엄청 댓글 달릴 거야. 내 거는 되나요? 뭐는 어떤, 그래서 그런 거 분석해드리는 그건 아니니까. 우리? 친절하게 댓글 잘 다시는구나, 소장님. 아니, 안 달아. 그런데 뭘 또. 네. 근데 일단, 지금 첫 번째로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1월 달에 일단 1차적으로 8곳 선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아무나 못 사요. 저도 그래서 이제 몇몇 지역 물어봤어요. 전화해서 어떠냐. 그랬더니 실제 매수 문의는 있어. 근데 살 수 있는 사람도 제한적입니다. 허가가 안 나와. 허가 받을 수 있는 물건도 별로 없고 다 물건들이 크고 이번에 지정된 곳들의 상당수가 상업지역들. 그러니까 그 동네 안에서 주택으로 쓰이지 않는 곳들, 이런 곳들이 많다 보니까 물건이 엄청 크죠. 몇십억씩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애초에 좀 거래하기 힘든 물건들, 물론 물건이 없는 건 아니지만 토지거래 허가 받기 까다롭고 제한적인 거. 이게 아니면 이제 흑석 2구역 같은 데도 보면 아파트가 있거든요. 되게 오래된 아파트. 근데 가서 거주하면서 허가 받고 이래야 되니까 조금. 그러니까 그렇게 매수 문의는 있는데 알아는 보는데 막상 이제 거래까지 가기에는 약간 애매한.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뜨겁다 이렇게 보긴 그렇고, 오히려 차라리 물론 이제 여기서 소개된 양평 이런 데는 조금 다를 거예요.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조금, 지금 더 관심이 높아진 지역은 3월 달에 선정하기로 한 신규 지역들. 여기는 될 가능성이 높아. 이런 지역에 좀 들어가려고 하는 수요들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꼭 공공재개발이 아니라도 지금 역세권 고밀개발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재개발 사업들을 중공업 지역의 순환정비 사업을 한다거나, 이 빌라 단독주택들, 노후한 주택지들 이런 지역에 불쏘시개 막 뜨겁게 달아오르게끔 하려는 소재가 너무 많아요. 최근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게임기 때문에 맨날 세운상가에 놀러 가는데, 이 세운상가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어떤 무슨 제조업체 사장님을 소개받게 된 게 아니라,
여기 가서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머리 아파하는데 가서 얘기 좀 해주라는 거야. 잘 아는 사장님이. 그래서 내가 가서 얘기를 들어갔더니 뭐냐면 이걸 어느 지역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어느 구청에서 지하철역의 역 주변에 여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거니까 동의서 이걸 좀 써달라. 이런 거 할 거고 무슨 엔지니어링에서 할 거다. 이 내용이 결국 보니까 뭐냐면 역세권 고밀 개발 내용 핵심이 그거였잖아요. 2종,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까지도 용적률 700% 그렇죠. 올려서 정비할 수 있게끔 그 틀을 만들겠다. 이게 그 내용이 핵심이었어요. 그걸 위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게 핵심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지금 뭘 하냐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 안에 있는 300여 개의 역 주변은 지구단위 계획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지금 허름한 주택가였던 곳 또는 상가 건물 있었던 지역들에다가 주상복합 때려 지으려고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분은 이제 머리가 아프지. 그 길에 되게 큰 건물을 갖고 계셨던 분인데 그럼 난 망했네? 딱 그러시는 거야, 그 말씀이. 나는 그러면 이거 해서, 이거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 아파트 한 채 받으시고, 또는 플러스 원까지 아파트 한 채 더 받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 밑에 상가는 이제 구분 상가들에서 그것 중에 몇 개 받으실 수 있고, 그럼 내 건물 뽀개서 그렇게, 난 여기 집 필요 없는데?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난 망한 거네? 하지 말아야겠네? 나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뒤편에 있는 빌라라든가 단독주택 가진 사람은 어떻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지. 근데 이게 여기 그 해당 지역만 얘기인가? 서울의 25개 구가 다 이거 지금 구청의 관할 구내에 있는 역들 가지고 이거에서 어디 수립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지금 그게 큰 그림이잖아요. 공공에서 요구하는. 그래서 이게 결국 지금 제가 공공재개발 얘기해서 잠깐 넘어왔는데 큰 흐름이 단순히 공공재개발뿐만 아니라 역 주변에 있는 이런 역세권 개발이 재개발이란 이름 또는 아니면 뭐 시행사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들끓으면서 집가가 들끓을 만한 이제 그런 어떤 이슈들이 지금 그러니까 단독 그런 큰 건물 가격들은 크게 안 오를 수 있어도 그 뒤편에 빌라 단독주택들은 이제 난리가 뿜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지금 재개발하는 700%로 건물 짓는데 그럼 그렇지. 나 같아도 빌라 지금 원래 거래된 가격에 2억 더 안 받으면 안 팔겠다. 그렇잖아. 빌라 가격이 뭐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데들이 이제 그렇게 속출하는 거죠. 용적률 300으로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랑 700으로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랑 일단 다르다. 실제 나중에 시뮬레이션에서 따져보기 전에 일단 아무것도 안 되는 썩음썩음한 빌라가 아파트 입주권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니까 완전 다른 얘기가 되잖아요. 이제 그 붕업들이 되게 그런 식의 이게 중공업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역주변까지도 확대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작년에 지금 뭐 1월 달 들어서 빌라 거래가 아파트 거래보다 많다는 게 나도 제3자 건너들은 나도 이걸 들었는데 이 설문조사 받은 거기 소유주들은 어떻겠어요? 우리 동네 되는 거야. 이제 부동산 가서 사장님 이게 뭐예요? 하면 부동산에서 다 선수들 부동산이 옆에 다 재개발하던 사장님들 앉아있을 텐데 여기 이제 하는 거라 그럼 또 이제 크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2021년은 이 대재개발의 시대라고 아니던 데들 이 불쏘시개처럼 이제 하면서 이걸 사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제일 우려할 만한 상황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 가고 있고 지금 제가 역세권 얘기를 했지만 중공업 지역도 그렇고 지금 기사 아까 읽어주신 내용에 보면 성북 1구역 얘기하셨잖아요. 성북 1구역도 그렇고 이제 많은데 이런 이제 추진할지도 모르는 지역들에서 무슨 짓들을 하냐면 큰 단독주택 하나 가지고 분양권 하나 받는 것보다 이거 부수고 빌라 한 18세대짜리 지어서 딱지 18개 나오고 쪼개버리면 그게 더 이득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쪼개기 작업한 업자들 들어가 단독주택 사가지고 쪼개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제 갖고 있던 사람 쪼개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게 난장판이 되는 건데, 이제 선행 내서 사업 추진하던 지역들은 그 짓거리들을 많이 해놓은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막 그렇게 쪼개놓은 물건들이 분양 자격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될 거냐 안 될 거냐 가지고 엄청 갈등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것도 제 나름대로의 답은 있어. 이건 이렇게는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고 제 나름대로의 답은 있고 맨날 와서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내 목을
그러는 그런 행위가 돼요. 가능성인데. 이 부동산 네가 뭘 한다고 안 되면 네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말을 저도 안 해버리는 거지. 그건 어차피 안 나오든 되든 그거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서 구청 가서 나중에 지금도 아니고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 한참 뒤에 얘기거든요. 안 나오면 소송으로 다시 풀고 판결로 풀어야 될 문제인데 그걸 뭐 제가 지금부터 된다 안 된다 따지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한 얘기는 저는 지금 방송에서는 이렇게 슬렁슬렁 얘기하고 넘어가지만 꼼꼼하게 따지셔서 피해가 없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자가 있을 만한 물건들을 거래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엄연히 있어요. 네. 그리고 9월 21일 이전에는 쪼개면 되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역마다 달라요. 이번에 기지정됐던 곳들이나 앞으로 추진해서 지정될 곳이나 아직 지금 판단이 유보되어 있는 서울시라든가 이제 좀 해석을 내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또 수장님 아까 얘기하셨던 소급 적용에 관련된 부분도 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뭐 기존에 지정했던 곳은 뭐 빼주고, 뭐 이번에 진행되는 지역들은 뭐 포함되고, 뭐 이런 식의 문제들도. 근데 그게 그렇게 임의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된다가 아니라 지금 유보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성북 1구역이나 이런 곳이 이번에 3월 달에 정비 구역, 그러니까 공공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여긴 지정됐으니까 9월 21일로 일률적으로 권리산정 기준일이 지정되는 거냐? 그게 아니면 종전의 조례에 따라서 권리산정 기준이 지정될 거냐? 이 부분이 사실 좀 명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서울시가 지정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유권 해석을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 이 기사를 뭐 꼭지로 잡은 이유는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있으니까 공공재개발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이렇게 벌떼처럼 달려갈 내용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지분 쪼개기에 가담했던 그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리스크를 크게 안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고 그리고 접근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에서 기사를 선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재개발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재건축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빌라 사면 좋다. 샀는데 나중에 하자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재개발은 함정이 되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알고 지내던 분이 무허가 주택 잘못 사셔가지고 사고가 나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그거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쇼부 보세요. 지금 마무리하신 걸로 아는데 아무튼 이 재개발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